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소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폼 만들기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폼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폼을 정의하는 방법, 텍스트 필드 요소에 대해서 익혔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더욱더 확장된 개념인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를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파일을 삽입할 수 있는 파일 필드라는 기능과 또한 이미지가 버튼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필드라는 요소에 대해서 각각 삽입을 해보고 해당되는 요소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또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저희가 또 다른 요소들을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해당되는 요소의 속성이나 또한 스타일에 적용하는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폼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폼은 기본적으로 코딩 시에 삽입이 되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폼을 먼저 정의를 한 후에 폼의 요소를 삽입을 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완성된 페이지 안에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는 선택하여서 값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실제로 해당되는 입력 값들이 서버로 보내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되는 형태로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폼의 요소는 인설트라고 불리우는 패널 안에 들어있고요.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폼즈로 변경을 해주실 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또한 가장 먼저 작업을 해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폼이라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본적인 텍스트나 또는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익혔던 텍스트가 좀 더 여러 줄로 놓여질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값, 그리고 또한 파일을 삽입할 수 있는 파일 필드, 그리고 이미지를 버튼화시키는 이미지 필드를 저희가 익혔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체크박스, 그리고 라디오 버튼, 이러한 선택 부분들에 대해서 익혀보겠고요. 또한 선택 리스트 중에 하나인 셀렉트에 대해서도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드림위버로 들어가서 저희가 예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위버로 돌아와 주셨다면 저희가 이번 시간 할 예제는 20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form_radio.html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을 꺼내어 주시면 해당되는 폼과 테이블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페이지죠? 여기서 참가 신청하기에 대한 항목값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리고 직업을 올리고 신청 사유, 답변 수신 유형을 선택해서 전송을 누르는 그러한 완벽한 폼을 만드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값과 이메일 앞부분과 또한 사진을 찾아 올리는 부분과 신청 사유 부분은 저희가 배운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부분들, 이메일 뒤에 있는 계정 부분을 선택한다든지 직업을 체크한다든지 또한 답변 수신 유형을 결정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한 전송 버튼이나 취소 버튼을 만드는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되는 뒷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영역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드림위버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고 가장 먼저 저희가 해볼 것은 직업이라는 부분을 한번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보통 있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와 같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 선택 영역으로 구성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폼즈라는 항목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체크박스부터 점프 메뉴까지를 골라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 항목을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라디오 버튼 그리고 라디오 그룹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을 동시에 삽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라디오 그룹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라디오 그룹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라디오 그룹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익혔던 폼의 요소들은 아이디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name이라고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좌측에 라벨과 value라는 값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나타납니다. 좌측에 있는 라벨은 화면에 라디오 버튼의 우측에 보여질 텍스트를 각각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직업의 이름의 목록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value라는 값은 사용자가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즉 서버로 보내질 때 어떤 값을 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라벨에 적은 그 직업 이름과 우측에 있는 value명이 같으면 되겠죠. 같은 값을 보낼 것이니까요. 여기서 직업의 선택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쇄 디지털 전문가라고 쓰시고요. 해당되는 값을 우측에 마찬가지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라디오라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역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타나면 웹디자이너 우측에 웹디자이너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밑에 부분에 또 하나를 추가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두 개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실 경우에 추가시키기 위해서는 좌측에 상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셔서 추가시키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버튼은 삭제 버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든지 이렇게 순서 변경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리스트를 계속 순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하단에 라디오라는 부분이 항목이 더 생겼죠. 이 부분에서 웹 개발자라고 써주도록 합니다. 우측에 마찬가지 값을 써줍니다. 또 하나를 추가를 시켜줍니다. 또 하나 추가를 시켜주실 경우에 이와 같이 스크롤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 부분에는 모바일 앱 관련 모바일 앱 종사자라고 써주시고 우측에도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문가라고 써주시고 우측에도 방송 전문가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맞춰졌다면요. 하단에 라인 브레이크라고 BR 태그를 써서 줄바꿈을 할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요소로 구성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BR 태그로 한 줄씩 띄워주겠다라는 옵션을 설정한 후에 OK를 눌러주죠.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직업란에 우리가 입력한 요소들이 라디오 버튼으로 등록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BR 태그로 띄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나열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한번 웹페이지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선택이 되죠. 또 한 가지를 선택하면 기존에 선택됐던 부분이 사라지고 마지막 선택한 부분으로 옮겨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직업이 나타나 있는데 가장 첫 페이지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처음 상태에서 선택될 항목에 대해서 기본값을 인쇄 디지털 전문가로 설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해줍니다. 라디오 버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될 경우 하단의 프로퍼티 부분에서 우측에 보시면은 체크드, 언체크드라고 되어 있는 항목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니셜 옵션을 체크드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체크가 되어 있는 기본 옵션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것을 체크해주지 않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라디오 버튼의 이니셜 값은 언체크드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선택 폼을 결정을 할 때는 하나를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답변 수신 유형 부분의 항목을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값을 레프트로 돌려주셔서 왼쪽 정렬로 맞춰주시고, 답변 수신 같은 경우는 이메일, 핸드폰, 게시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해당되는 부분을 다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받아보고 이메일로도 답변을 받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중 선택 유형인 체크박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또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그룹이 붙어있는 두 번째 아이콘 체크박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과 생김새가 비슷하죠? 네, 네임을 역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리플라이라고 이름을 입력을 시켜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라벨과 밸류 값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벨은 화면에 단추 옆에 보여질 텍스트를 얘기하고, 밸류는 그것이 전송됐을 때 서버로 보내질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라벨과 밸류를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벨이라는 값 먼저 이메일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이메일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밸류 값에도 이메일이라고 써줍니다. 자, 라벨 두 번째 값이죠.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받겠다라고 써줍니다. 폰 두 번째 밸류 값에도 마찬가지로 폰이라고 써주시고, 세 번째 값은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게시판에 있는 마이 페이지에서 답변을 받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의 메뉴를 설정을 해주시고, 라인 브레이크 첫 번째 항목으로 결정을 해주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역시 이렇게 3개의 체크박스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한 줄에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라는 부분의 뒤에 커서가 깜빡일 때 딜리트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셔서 한 줄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폰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에 커서를 두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한 줄로 나타나죠. 자, 이 상태로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메일, 폰, 마이 페이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웹페이지 상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돌아가셨다면은 또다시 새로 고침을 웹페이지에서 해주시면은 답변 수신 유형의 이와 같이 체크박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체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3개를 다 하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과 마이 페이지 2개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만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기본적으로 하나는 또다시 체크가 되어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드림위버에서 속성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메일 부분을 체크박스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역시 이니셜 부분에 프로퍼티 이니셜 부분에서 체크드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항상 이메일이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선택 부분인 라디오 버튼과 또한 체크박스를 사용을 해서 두 가지 요소들을 삽입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메일 뒤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또한 설정을 해볼 거예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앞에 아이디를 넣고 뒤에 at이라는 이 글자를 기호를 넣은 다음에 뒤에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계정을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력을 해줄 텐데요. 이때는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처럼 단일 영역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 형식으로 쭉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이메일 계정 뒷부분을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select라는 폼 요소입니다. 리스트 메뉴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클릭을 하여서 삽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이메일의 기호의 뒷부분에 놓아주시고 셀렉트 메뉴를 클릭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어트리뷰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계정이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바로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셀렉트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값을 입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빈칸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여기서 해당되는 셀렉트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퍼티 부분에 보시면 하단에 리스트 밸류즈라고 하는 버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목록을 결정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리스트 밸류즈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은 아이템 밸류나 밸류 값을 또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 밸류는 화면 리스트에 나타날 텍스트 값이고요. 밸류는 전송될 값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메일 계정을 처음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라벨은 네이버.com 첫 번째 값입니다. 밸류 값 부분에 역시 네이버.com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단추를 누르셔서 추가를 시키시고 다음 넷이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우측으로 커서를 옮기셔서 다음 넷이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다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차례차례 계정을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입력을 시켜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예, 이 상태로 값이 입력이 되었다면 저장을 시키시고 웹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이버.com이 나타나고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리스트가 나타나기 전에 우측에 이메일 주소가 아닌 뒤에 계정을 골라주세요라는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밸류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저희가 다른 글자를 넣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순서를 위로 쭉 올려줍니다. 가장 위로 올리셨다면은 이 부분에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텍스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텍스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중에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선택하세요라는 텍스트가 되겠죠. 이것은 선택하여 값으로 보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밸류 값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 자체로만 쓰일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 또한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메일 뒤에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사용자들의 이해를 좀 더 도와줄 수 있겠죠. 여기서 선택하세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양한 계정 항목들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버튼과 취소를 누르는 취소 버튼을 한번 삽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답변 수신 유형의 아래 칸, 가장 테이블의 아래 칸에 이와 같이 커서를 놓아주시고 버튼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인서트 패널 부분에서 요소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버튼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버튼의 아이디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실 텐데요. 여기서 버튼 어플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용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윈도우 기본 버튼 형태로 그리고 서브밋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value라는 값이 서브밋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value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우리가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기라고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해당되는 텍스트로 또한 편집 모드에서 이와 같이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측 부분에다가는 취소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다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보내기가 아닌 취소로 해서 리셋을 시키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버튼 역시 버튼 요소에서 만들어 주시고 속성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버튼 부분을 역시 또다시 동일하게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아이디를 조금 다르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버튼 캔슬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버튼 리셋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역시 여기서 밸류 값, 여기서 취소라고 누르시고 이와 같이 단추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로 지금 단추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단추를 스타일을 또한 지정을 해서 단추의 모양을 예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취소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프로퍼티 부분을 보시면 액션이라는 항목으로 세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버튼은 서브밋 폼, 즉 전송을 눌러서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서버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서브밋 폼인데요.
여기서 하단에 있는 이 리셋 폼이라고 하는 선택 요소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부 다 리셋되는, 다 지워지는 취소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소 역할을 할 버튼을 만들었을 때는 리셋 폼이라는 요소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액션 값을 리셋 폼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웹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무언가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을 이와 같이 등록을 시켰고요. 선택을 했고 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전부 다 입력을 한 후에 보내기를 하면은 서버로 전송이 되겠지만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자, 전부 다 클린돼서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보내기와 취소 버튼, 이것을 스타일을 또한 적용을 하여서 좀 더 깔끔한 버튼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스타일을 클래스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New CSS 룰 단추를 통해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클래스 타입으로 유형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클래스의 이름인 버튼이라고 btn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적용할 문서는 이 문서에만 적용을 하겠다. This document only를 설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부분에 값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도둠체로 글꼴을 설정을 해줍니다. 타입 폰트 패밀리 도둠 9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텍스트의 컬러를 또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값으로 돌아가시면은 단추의 배경, 색상 있죠. 그 부분을 단색으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배경 색상은 엷은 회색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더 값을 또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테두리 값입니다. 좌측 카테고리에서 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솔리드 값으로 맞춰주시고 1픽셀에 엷은 주황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간을 좀 띄워보도록 할까요? 자간을 띄우실 때는 블락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보내기와 취소라는 두 개 값이 글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별로 보기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자 수가 얼마 없어서 오히려 자간을 좀 띄워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바로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있는 값에서 저희가 10픽셀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버튼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의 보내기 버튼의 오른쪽 부분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죠. 이와 같은 오른쪽 마진을 또한 지정하기 위해서 좌측 카테고리 항목으로 여기서 마진이라는 항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부분만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마진 Same for All이라는 옵션을 해제를 해주시고 5픽셀로 입력을 해줍니다. 왼쪽도 같이 띄워주시려면 왼쪽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설정을 마치셨다면 OK를 눌러주시고 버튼에 클래스를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선택하셔서 프로퍼티 부분에 있는 클래스 논이라는 값을 선택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보시면 btn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버튼이 예쁘게 나타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우측에 있는 취소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시고 클래스 값은 버튼에 해당하는 bt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좌우측이 각각 5픽셀씩 마진을 통해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기와 취소에 이와 같은 비즈 컬러와 테두리가 예쁘게 적용이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세이브를 눌러서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그 상태로 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보내기와 취소에 대한 단추가 예쁘게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때 이메일 부분의 우측 부분이 또한 스타일 지정이 되지 않아서 글씨 크기가 이렇게 달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의 선택 리스트 부분에도 역시 또한 스타일을 지정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미버로 돌아가셔서 여기 우측에 있는 리스트 밸류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클래스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패널에서 새롭게 스타일을 지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스타일 타입은 클래스로 지정을 눌러주시고 클래스 명은 우리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셀렉트 메뉴라고 하는 이러한 클래스를 지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문서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This document only로 설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폰트 사이즈를 먼저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은 이것이 공통 문서다라는 그런 통일성이 깨지게 되고
또한 지저분하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폰트 모양과 그 다음에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부분도 짙은 회색으로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테두리 백그라운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엷은 회색으로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 값을 지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값은 솔리드 1픽셀로 각각 지정을 하시고 테두리의 컬러를 설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을 시켜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클래스 셀렉트 메뉴가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 메뉴를 화면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나타나는 프로퍼티의 클래스 부분에서 원하시는 셀렉트 메뉴 항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항목을 클릭하셔서 나타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셀렉트 메뉴 부분을 클릭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메뉴 부분이 또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죠. 네, 저장을 해주시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새로 고침으로 확인을 시켜봅니다. 이와 같이 통일된 스타일로 선택창이 나타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폼을 익혔습니다. 특히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단일 선택을 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 그리고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체크박스, 그리고 리스트 형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셀렉트 메뉴를 또한 저희가 익혔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폼의 요소를 전송할 수 있는 이 서브밋 버튼을 만들었고요. 또한 모든 것을 취소하게 만들어주는 리셋 폼 액션을 가지고 있는 버튼도 또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스타일을 또한 적용을 시켜주었죠. 저희가 이제까지 익혔던 바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와 같은 각 폼의 요소들과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폼을 제작을 하신 것을 그대로 기본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스타일을 적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시켜준다는 걸 배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폼을 만들어 보시고 또한 스타일을 같이 적용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